해드려야 되겠구나. 자, 대변에 현금. 이거 얼마였지? 10만원? 비용 발생이고. 대변에는 현금이 얼마? 10만원 빠져나갔으니까 자산 뭐야? 감소. 이제 자산 증가 감소 정도는 들어와야죠. 그리고 지금까지 몰라도 돼. 다음 주부터 시작해도 안 늦어. 그래요? 거짓말 같지만 사실이에요. 사람은 닥쳐야 공부하게 돼 있어. 마지막 주. 진짜인데? 너 마지막 주에 90%는 공부해. 그 전까지는 우리 10% 공부를 했어. 자, 차변. 자, 볼게요. 업무용 화물 차량이니까 대출로 구매네요. 차량 뭘 샀어요? 그러면 차량 운반구가 되겠죠? 5천만 원이라 하지 뭐. 오, 5천만 원이었네? 우와. 대박. 대변에 대출로 구매했기 때문에 뭐예요? 근데 대출이 지금 1년인지 2년인지 이거 안 나왔어요. 그죠? 그냥 오늘은 그냥 장기 뭐로? 대변에 장기 차입금을 할게요. 몇 년 이상으로? 한 5년 했다고 치지 뭐. 자, 5천만 원. 그러니까 얘는 자산이 증가했고 대신에 뭐도 생겼어요? 부채도 생겼죠. 열심히 벌어야 되겠네요. 그죠? 다음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을 보면 자, 상품의 뭐를? 계약금 100만 원을 뭘로 지급했어요? 현금으로 지급했죠? 이렇게 먼저 지급한 것을 선급금. 그죠? 얼마였죠? 100만 원. 자산 증가죠? 근데 왜 자산 증가를 하셔야 돼? 주었지만 아직까지는 내가 물건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받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내 돈으로 소유권으로 보는 거죠. 자, 대변에 뭐로 빠져나갔어요? 현금으로 빠져나갔죠? 100만 원. 네. 집에 꼭 뭐 해보셔라 이거 숙제 하셔가지고 자꾸 들으셔가지고 이거 몇 개만 해보면 돼요. 몇 개만 계속 돌려보면 돼요. 이해가 안 가면. 자, 그리고 거래 팔면서 만드는 방법을 배웠죠 우리.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수익과 비용과 수익 이러면 되죠. 자, 이 3번 문제는 우리 좀 배우긴 했는데 정확하게 안 배웠어요. 요거 하면서 설명할게요. 제가 부가가치세 할 때 가르치기로 했는데 그냥 얼렁뚱땅 넘어갔어요. 자, 이번에는 자세히 가르칠게요. 수익 인식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판매한 날. 뭔 날? 판매한 날. 그러니까 언제 물건을 팔았냐고 보는 거야. 관점을. 그러니까 수익 인식으로 하면 어렵잖아. 그러니까 언제 판매한 날로 보느냐라고 우리가 초점을 바꿔보면 쉽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선적지가 나와요. 선적지는 수출이에요. 뭐라고 그랬죠? 얘들은 뭐 하는 날? 선적하는 날. 배에다가 뭐 하는 날? 선적한 날이에요. 뭔 날? 배에다 실으면 수출한 걸로 봐. 이때부터 소유권은 이거를 수입하는 사람들 거예요. 배에 실기력까지 누구 거고 아직까지는 내 거가 되는 거고요. 자, 상품권은요. 여러분들 상품권을 파는 상품권 아까 재화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해요. 자, 그래서 얘는 상품권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가게로 가죠. 가서 물건을 어떻게 금강재화 샀죠. 그래서 나한테 그 박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손에 쥐어줘야 그게 판매한 날이에요. 상품권을 뭐하고? 상품권을 뭐하고서? 상품권 주고 물건을 구매한 물건이 나한테 뭐 돼야 돼? 나한테 뭐 돼야 돼? 인도가 돼야 돼요. 아이고. 물건이 누구한테? 나한테 뭐 돼야 돼? 인도. 다른 말로 하면 뭐? 도달. 나한테 물건이 지워져야 돼요. 이해하냐? 돈 결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건이 나한테 어떻게 해야 돼?
예를 들면 여러분들 에어컨이나 냉장고 같은 거 샀잖아요. 홈쇼핑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사세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고 그래요. 반품할 수 있다고. 그게 사실은요 걔들 권리가 아니에요. 누구 권한이에요? 내 권한이에요. 나한테 물건이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달했어도 저기 뭐지? 그 시공해가지고 뭐가 사용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누구야? 걔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물건이 완전히 사용하기 전까지는 내가 취소해버리면 뭐 되는 거야?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한 권리를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런데 막 여러분들한테 뭐 하는 것처럼, 걸린 것처럼 막 홈쇼핑에서 얘기하죠. 안 들어보셨나요? 물건을 먼저 하시고 받아보시고 그때 결정해도 된다고 그러죠? 하지만 그 중요한 건 내 권리가 아니고 걔들 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인도가 뭐야? 물건을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도달. 그리고 우리가 이걸 납입 의무 제척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의무기간? 그러니까 나한테 와야 돼. 고지서든 뭐든 와야 돼요. 근데 걔를 보냈다고 하면 그거 의미가 없어요. 나한테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당연한 권리니까 잘 알아두셨다가 쓰시면 되겠어요. 다음 무슨 판매가 나왔어요? 위탁 판매가 나왔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봐봐. 홈쇼핑이 위탁 판매자들이에요. 누가?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물건값이 10만 원이죠? 그러면 4만 원 정도는 홈쇼핑사가 가져갑니다. 그 나머지 6만 원이 뭐예요? 물건 가격하고 판매자의 돈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물건을 팔면 그 가격이 절반 정도가 원가라는 거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10만 원을 팔면 얼마 정도? 5만 원 정도가 이제 정상적인 가격을 알면 되지. 근데 홈쇼핑사는 물건을 팔 때 조금 팔아요? 대량으로 팔아요? 왜? 그래야 수집하사람이 많거든요. 왜? 한두 개씩으로는 단가 경쟁이 되질 않으니까요. 그래서 보면 되게 10개 세트 이상이잖아. 뭘 사더라도. 아닌가? 뭐 상관 있으면 얘기해봐. 달라고 할게. 자, 신기한 건요. 냉장고에 쌓아놓고 안 먹잖아. 처음에 한두 개 먹고 나머지 따로잖아. 언젠가 먹겠지. 언젠가 안 먹다 버리잖아. 자, 다음. 위탁 판매가 삼자에게 판매하는 거예요. 누구 보고 판매달라는 거야? 삼자가 홈쇼핑사라고 생각해봐. 이해가나요?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서 만들어서 내가 다 판다는 생각하면 어디서 생각해요?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사람들이 판매하게끔 하는 시스템으로 가서. 왜? 내가 팔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죠. 요즘에 사람들은 처음에 막 꿈에 부풀어요. 아우 라이브 커머스를 해야지 그 말이야. 하나 봐야지. 누가 들어와야 보지. 아니야? 잘 되는 것만 알아가지고 그잘 되는 거지 걔들은. 그죠? 그만큼 되려면 걔들 돈 얼마나 쏟아붓겠어요. 그게 생략돼 있죠 여러분들이. 네이버 블로그에다 해가지고 블로그 누가 들어와야 막 보지. 다음. 그렇게 만들어야죠 여러분들. 그 반대로 얘기하면 위탁 판매. 자, 함정을 파는데요. 위탁 판매자가 물건을 판매하면 나도 물건을 무언가 없이 되는 거야. 판매한 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못 팔면 판매가 안 된 거예요. 그렇죠? 똑같아요. 다음. 할부 판매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할부는 여기서는 단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쟁점으로 봐야 돼요. 할부는. 아싸리 설명할게요. 아싸리. 할부를 하면 되게 1년 이내예요. 그죠? 일반적 여기서 얘기하는 건 1년 이내야. 이 할부는. 이런 것들은 안타깝지만 고객들은 할부로 돈을 내지만 상점은 그 돈을 한 번에 다 받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손님한테 전달했으면 땡
그죠? 말만 뭐지? 할부 판매지. 나는 물건 어떻게 해? 일시불로 다 받죠? 그러니까 재화가 뭐 되는 시점에? 인도되는 시점에 다 판매를 보면 돼. 이해가나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는 없지만 무슨 할부일 때? 장기 할부 판매일 때예요. 장기 뭐일 때? 할부 판매일 때는 각 부분의 대가를 받은 때래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바비 트렌드 같은 거 봤어요? 59개월 무이자? 왜 나 하나 사줘? 59개월로? 자, 내가 계산해 줄게. 15만 9천 원 곱하기 59 해보세요. 주로 파는 게 15만 9천 원짜리잖아, 걔들이. 15만 9천 원짜리 59개월. 138만 1천 원. 절대로 이 가격을 위에다 써놓지 않습니다. 뭐라고 해나가요? 59개월 무이자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진짜 무이자라고 그랬어? 아니라고 그랬죠. 물건 가격에다가 이자를 붙인 다음에 59개월로 나눴다고 그랬지. 결론은 근데 세법에 있었죠. 이자 상당액 매출액으로 본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얘들은 기간이 너무 길잖아. 근데 회계 기간은 몇 년 단위야 돼. 1년. 그러니까 59개월이면 59개월 다 한꺼번에 매출을 잡는 게 아니라 몇 년씩만 그 해당하는 개월수 것만 뭐로 잡아? 올해가 지금 5월달이죠? 5월달 매출했으면 올해는 5월부터 몇 월달까지만 12월달까지만 올해 매출을 보고 내년에는 12달치씩 이제 끊어서 매출로 이해하나요? 그걸 대가의 각 부분을 뭐 할 때? 받기로 할 때. 아이고. 받기로 한 때. 이 말뜻 이해했어요? 아이고. 글씨가 왜 이래 이거. 다음. 여러분. 이 문제는 얘가 여러분 공짜를 주고 싶어서 난리 났어요. 자, 제가 감가상각하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뭐? 토지. 두 번째 건설중이다. 다음 무형자산이라고 하는데 무형자산은 상각을 20년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몇 년? 그리고 잔존가치는 무조건 얼마? 0원으로 하고 단 20년을 초과할 수 있는 경우는 법률이나 계약으로 정한 때는 20년을 초과할 수 있다겠고 그리고 정한 것이 없다면 정액법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법으로? 그리고 무형자산 중에서 개발비가 있는데요. 연구 단계는 경상연구 개발비 비용으로 본다겠고 개발 단계는 개발비 무형자산으로 본다고 그랬죠? 그 내용을 기억하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물론 형체가 없겠죠? 1번은 왜 틀렸어요? 5%가 아니라 뭐로 본다 했어? 0으로 본다고 그랬지? 정말 쉽죠 이제? 자, 무형자산에 대한 정확한 인식만 하면 되겠어요. 2번 맞았어요? 20년을 초과할 수? 단 관계법령 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초과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상각은 자산이 뭐 할 때부터? 사용 가능.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무형자산은 사용 뭐 할 때부터? 가능한 때부터에 우리가 뭘 따져요? 아이고. 다음. 자, 나 이거 틀리면 여러분들 가슴 아파할 거야. 상품 매출원가는 이익을 따지는 게 아니야. 매출 원가잖아. 비용이잖아. 그냥 말 그대로 모은 거. 판매한 것만 따지면 되지. 맞아요? 자, 원래 몇 개 있었어? 100개. 이게 80에 20은 왜 있다냐 지금?
자, 하여튼 중요하지 않고. 자, 매출을 몇 개를 했어? 80개. 얼마에? 120원. 곱해줘요. 80개 얼마? 120원 얼마? 9,600원이에요. 또 몇 개를 더 샀어? 그러면 70개. 여기는 20개 있고 또 여기 몇 개 남았어? 70개니까 90개죠? 그런데 지금 몇 개를 팔으래 여기서? 60개를 팔으래죠? 그죠? 여기 20개에 얼마였죠? 20개에 몇 개 팔아야 돼? 20개에 100 얼마였지? 아야 맞죠? 잠깐만 100개 100개 다 팔아야 되는구나. 자 죄송해요. 이거 지울게요. 이것 때문에 헷갈릴 뻔했네. 자 여기 100개에 얼마? 여기 100개에 100원이니까 여기가 얼마야? 만원이고요. 그죠? 그냥 이렇게 따지기 낫죠? 그 다음에 여기 매출을 80개에다가 여기서 또 몇 개 있어요? 60개 더 했죠? 여기 20개에 얼마? 그러니까 아니다. 어디 갔지? 아이고 헷갈려. 100개에 80개에다가 60개니까 20개가 2,000원에다가 다음에 40개는 얼마야? 40개는 여기 4,400원이죠? 맞죠? 맞는 것 같아요. 그럼 14,000 얼마? 400원. 네, 어이구 헷갈려 죽을 뻔했네. 자 다음 무슨 부채? 유동. 자, 이 문제를 솔직히 내가 할 말이 없어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해보면 돼요? 근데 임대보증금은 비유동 부채다? 찍어봐. 자꾸 찍어봐야 돼요. 그죠? 찍었어요? 다음 장기 차입금도 비유동 부채야. 맞아요? 근데 내가 유동성 장기 부채는 유동 부채라고 했지. 그죠? 다음 외상매입금도 무슨 부채? 근데 매도강증권은 투자자산이 있습니다. 투자 목적이라고 그랬죠? 투자 목적의 주식을 뭐라고 그랬어? 찍어봐. 진짜 찍어봐야 돼. 다음 나 8번 틀리면 가슴 아파할 거야 진짜.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본 잉여금하고 자본 조정하고 기타 포괄 손익 늘기하고 이익 잉여금하고 찍어보면 되겠죠? 찾아봤어요? 주식 할인자 들어갔으니까 얘는 자본 조정이다. 맞아요? 아닌가? 다음 자기 주식 처분 손실도 뭐야? 조정이지. 처분 이익은 자본 잉여금.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옆에다 적어. 돈이 누구 소유야 이거? 주주 돈이죠? 누구? 주주 돈이니까 뭐야 이거? 자본 조정이죠? 주주들 어차피 줘야 될 돈이죠? 그래서 정답 뭐? 3번. 다음 9번 문제는 우리가 내일 배울 내용이에요. 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제조간접비가 뭐냐면 제조간접 원가에다가 제조간접비라고 적어. 얘가 무슨 비? 제조 뭐? 그럼 제조간접비가 뭐냐? 에? 쉽게 얘기해서 일반 얘기에서는 판매관리비. 무슨 비? 판매관리비라고 하는 걸 공장에서는 뭐라고 불러? 제조간접비. 쉽게 해서 기타 등등. 재료비하고 노무비 뺀 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칠판 한번 볼게요. 원가에는 3요소가 있어요. 사실은 초창기에 배웠는데 여러분들 뭐 기억할 리가 없고요. 내가 어디서 가르쳤냐면 제조원가 명세서. 네. 자, 재료비 플러스 노무비 플러스 뭐로 된다 했어? 제조 간접비 또는 제조 경비라고 했죠. 두 개 합친 것을
기초 원가 또는 기본 원가 두 개 합친 것을 우리가 가공 원가라고 그랬죠? 원가 또는 비용, 비 이렇게 해석했었었죠. 자, 예정 배분은 뭐냐면 정확히 줬다는 거야. 대략 해서 줬다는 얘기야. 예정 몇 시간이래? 작업 시간은 지금 뭔가를 하려 했더니 만드는 게 몇 시간 정도 걸릴 거래? 10,000원인데 작업 시간당 얼마? 시간당 10,000원 걸릴 거예요. 정확한 거야? 대략이야? 대략. 작업 시간은 몇 시간이래? 그러면 10,000원 곱하기 200시간 해봐. 그럼 얼마 들어간다는 얘기야? 돈이 200만 원 들어가는 거지. 예정으로는 얼마? 뭔가를 만드는데 얼마 들어가? 이거 말뜻 이해가요? 200만 원 들어가? 그런데 200만 원이 뭐 된 거래? 오버된 거래. 얼마가? 그럼 원래는 얼마 필요한 거였어? 180만 원 필요했던 거지. 200만 원이 얼마가 과대가 배부된 거라니까. 20만 원이 예정으로 잘못 떠줬다는 얘기잖아. 이해갔어요? 180만 원만 필요한데 대략 이 정도 필요할 거야. 200만 나눠줬다는 얘기잖아. 그럼 얼마 더 나눠줬어? 나한테 그렇게 줘야지. 이거 말뜻 이해가요? 어려워? 그렇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라. 지금 아는 머리에서 안 나올 것 같아? 꺼내줘. 여러분들 코끼리 냉장고에 집어넣는 방법 알아요?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얘기해. 문을 열어. 냉장고 넣어. 닫아. 끝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거고요. 아니 내 코끼리 누라고 그랬지. 뭐 작다고 그랬나? 뭐 했나? 자, 여러분들 상상 속에 뭐가 그려져 있을 거냐? 크다라는 개념만 들어가 있는 것 뿐인 거죠. 두 번째 방법은 잔인한 방법이 있어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잔인한 방법. 오, 그거 진짜 잔인한데? 근데 더 잔인한 방법이 있어요. 네? 오, 뭐로 찔러? 바늘로 찌르는 거야. 바늘로 냉장 들어갈 때까지 찌르는 거야. 안 웃겼구나. 오늘 신랑들한테 한번 써먹어봐요. 자, 다 맞출 것 같죠? 자, 다음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10번 문제 하나 봤어요. 지금 선인선출법에 의한 가공비의 완성품 뭘 구하래요? 완성품이 뭐야? 물건을 얼마 정도가 완성됐냐를 보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를 내가 내일 원가에게 가르친다고 그랬죠? 자, 칠판을 좀 볼게요. 이 개념을 대략은 설명을 해주고 책 들어가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오늘 하는 거고요.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시험으로 보면 팩 지겨 들어오는 게 1급 시험에 개별 원가 계산하고 이게 시험 문제가 안 나오면 내가 치킨 다 살게 한 마리씩. 못 먹으면 죽어. 대신에 나오면 여러분들 뭐 해야 돼? 나 행복하네. 종합 뭐예요? 원가 계산이 있어요. 업종을 보면 이거는 어떤 게 있냐면 큰 덩치산업, 저기 항공기 제작하는 거거나 조선이 뭔지 알아? 배 만드는 거, 건설, 아파트 같은 거 짓는 거. 원가 계산할 때는 뭐 개별 원가 계산이에요. 종합 원가 계산은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거, 정유, 석유 같은 거 있잖아. 다음에 화학. 여러분들 종이 알아? 재지?
대량 생산. 그러니까 얘는 소품종. 뭐라고 그랬죠? 다품종일 수도 있는데 개별로 생산하는 거. 소품종으로 뭐? 개별로 만드는 거. 얘는 대량 생산하는 거. 무슨 생산? 연속으로 대량으로 찍어내는 거. 뭐 와이셔츠 같은 거, 옷 같은 거 있잖아요. 대량으로 찍어내는 거예요. 석유도 어떻게 돼요? 계속 똑같은 품질로 생산해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개별로 계산을 얘는 완성품의 뭐로? 환산량으로 해요. 뭐란다고 그랬죠? 이게 시험지에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정밀도는 정확도는 얘가 높고 얘는 개별로 하나하나 다 계산하니까 원가가 정확하겠죠? 이 완성품 환산량에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완성품 환산이 평균법 있고 첫 번째가 무슨 법? 지금 적는 거에서 시험 문제 안 나오는 일은 없어요. 지금 적는 거에서 두 문제 이상은 무조건 출제됩니다. 전산의 1급 세무 공통입니다. 자, 두 번째. 전산 세무하고 1급하고 이론 범위는 똑같습니다. 이해하세요? 이론 문제 똑같아요. 실기가 이제 그 실무 그 서류 작성하는 것들이 틀린 거지. 물론 실기 서류하는 게 한 34가지 정도 나와요. 세무는 더 이거 말고. 자, 평균법이 있고 뭐가 있어요? 선입 선출법이 있어요. 완성품을 뭐 할 때? 환산할 때. 근데 책에 보면 내일 보여주겠지만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난 솔직히 야 진짜 설명해 놓고 보면 눈깔 돌아갑니다. 내일 한번 봐봐. 근데 제가 초간편 방법을 제시해 볼게요. 평균법에 재료비 구하는 공식이 있고 뭐가 구하는 공식이 있어? 여러분들 내가 한 방법을 쓰는 게 훨씬 편합니다. 내일 책 한번 봐봐. 여러분 눈깔 돌아갑니다. 선입선출법에 또 재료비하고 뭐? 네, 가공비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요. 재료비 공식은 당연히 완성된 환산량에는 재료가 다 들어갔겠어? 안 들어갔겠어? 당연히 다 들어갔겠죠. 완성됐으니까 재료가 거기다가 기말 무등품 제공품 제품은 아니지만 제공품에도 뭐는 들어갔겠어? 당연히 재료는 들어갔겠지? 그럼 가공비는 뭐냐? 단기 완성품 수량은 당연히 완성됐으니까 가공비도 다 뭐야 됐겠어? 투입됐겠죠. 그런데 문제는 기말 제공품이에요. 기말 제공품은 제품이 아니잖아. 다 제품이 완성됐어 안 됐어? 안 됐어. 그래서 다 완성된 걸 볼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물건의 뭐를? 완성률이라고 돼요. 또는 진척률. 무슨 률? 진척률을 뭐 하면 돼요? 곱하면 되겠어요. 완성도를 뭐 한다? 곱하면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제공품이 1000개가 있어. 근데 완성이 70% 정도 공정이 된 거래. 그러면 몇백 개를 완성됐다고 보는 거야? 700개만 완성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하나요? 그거는 우리가 무슨 비? 재료비는 완성도를 안 곱하지만 가공비는 뭐를 해요? 곱하죠. 다음 선입선출비는 당연히 뭐는 들어가? 완성품 환산량 들어가고 더하기 뭘 들어간다 했죠? 좀 아까 기말제공품. 근데 따져보면 열심히 따져보면 기초제공품은 이번 연도 게 원래 아니잖아. 그지? 그러면 기초는 작년 게 넘어온 거잖아. 1월 1일에. 그러니까 얘는 빼보자는 거야. 이것이 무슨 법?
그래 얘는 솔직히 아니잖아. 그지? 그럼 빼보자 하는 것이 무슨 법? 선입선출법이에요. 그잖아. 유시생하고 1월 1일은 오래 산 게 아니라 작년 거였잖아. 그죠? 견해의 차이예요. 다음 가공비는 단기 완성품 환산량 플러스 기말 제공품 곱하기 무슨 도? 완성도 빼기 기초법 제공품 곱하기 무슨 도? 완성도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시험 들어가 보면 이 단기 완성품 완산량을 주면 왔다로 풀 수가 있는데 이거를 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방식도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아싸리 시험지에 나올 수 있는 유형도 설명할게요. 그리고 자, 단기 완성품 환산량은 완성품 환산량을 만약에 시험 문제에 안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문제는 반드시 너 틀려라 이런 문제가 되겠어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푸느냐? 단기 착수량 플러스 무슨 부품 기초 제공품 수량을 더합니다. 그래서 뭘 빼요? 기말 제공품 수량을 빼면 단기 완성품 환산량과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지에 나올 수 있는 거를 예를 들면 기초가 없다면 뭐가 없다면 그러면 뭐가 똑같아? 평균법과 같죠? 뭐만 없으면 기초 제공품이 0이라면 그잖아? 그러면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은 어때요? 똑같겠죠? 이거를 교묘하게 말을 돌려서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할 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적는 걸 보고 여기다 대입을 해서 이제 뭐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이걸 풀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저도 이 문제 처음 봐요. 왜? 전에 나온 시험이라 나도 처음 풀어보는 거예요. 이게 며칠간에 올라왔거든요. 자, 며칠 그렇고 한 달 전에 올랐나? 자, 이게 단기 무슨 품이냐? 단기 뭐? 완성품이죠? 여기 이게 단기 완성품 맞아요? 다음 자 그러면 한번 보겠어요. 지금 뭘 구하라고 했어요? 가공비에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봐봐. 가공비에 뭘 구하라고? 완성품 뭘 구하라고요?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라고 그랬죠? 자, 한번 볼게요. 단기 완성품 환산량이 얼마예요? 여기까지 안 나왔나? 네? 단기 완성품이 몇 개예요? 700개입니까?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료비가 있고 뭐가 있어요? 가공비가 있어요. 가공비는 노무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죠? 기초 제공품이 지금 몇백 개 있대요? 200개가 있답니다. 단기 착수량은 500개. 기말 제공품은 몇백 개입니까? 자, 그러면 제가 단기 완성품 환산량부터 구해보겠습니다. 뭐부터? 단기 착수량이 몇백 개였어요? 500개. 맞아요? 기초가 몇백 개였어요? 200개. 맞아요? 700개에서 기말이 몇백 개였어요? 300개. 그럼 몇 개 나오죠? 400개가 나와야 맞죠? 몇백 개? 근데 완성품이 몇백 개라고 나왔어요 지금?
700개라고 나와 있네요. 자, 하여튼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초 제공품은 20개의 60%니까 몇 개가 완성됐다고 보면 돼? 100 몇 개? 여기가 몇 개가 된 거야? 지금 가공비구하라 했잖아. 지금 기초였나? 기초가 몇백 개였어? 여기 잘 봐. 몇백 개? 여기 잘 봐. 200개의 몇 퍼센트? 60%니까 여기가 몇 개가 된 거야? 120개가 됐다는 얘기예요. 정리됐어요? 자, 다음에 봐야 되는 게 기말제공품이에요. 뭐라고 그랬죠? 기말제공품은 몇백 개가 완성됐다고 본대요. 어? 300개 50이니까 몇 개예요? 150개. 몇백 개? 여기가 150개. 아까 얘가 단기 완성품이 몇백 개였었죠? 700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착수가 500개라고 그랬지. 잠깐만. 착수량이 500개에서 기초가 몇백 개였죠? 700에서 300을 빼면 400개인데 400개. 가공비는 얼마야? 550에서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뭐가 빠졌지? 770개가 나온다고. 잠깐만. 완성품 환산량이. 이거는 답이고 그게 문제를 그치? 이상한 것 같아. 그냥 이걸 봐야 돼. 그죠? 자, 여기가 단기 착수가 몇백 개? 800개에서 기초가 몇백 개? 200개. 그리고 200개면 1000개에서 기말이 몇백 개? 300개.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완성품이 몇백 개가 나와요? 700개가 나오죠? 답 나왔다. 어쩐 이상이에요. 맞죠? 제가 단기 완성품이 단기 착수량이 몇백 개라고 했어요. 봐봐, 위에. 엉뚱한 거 봐도 그랬어요. 자, 찾았어요? 단기 착수량 몇백 개? 800개. 기초가. 여기 기초가 몇백 개 있어. 여기. 아니지. 지금 완성품 환산량만 구하니까. 완성품 환산량만. 800개에다가 여기는 완성도가 없어. 완성품 환산을 구할 때는. 이거 봐봐. 곱하기 없잖아. 그 다음에 기말이 몇백 개야? 300. 그러니까 얘가 몇백 개 나왔어? 그러니까 얘가 700개죠. 맞아요? 700이고 얘가 아까 몇 개 했어? 저기 몇 퍼센트라 했으니까 제공품의 완성도 300개 50%니까 150. 얘는 몇 개? 100개에 200개에서 40개. 200개에 200개에서 40%? 네. 200개에 40%면 80? 80이 되겠네요. 그러면 850에서 80을 빼면 770? 맞는 것 같은데? 아닌가? 770 맞는 것 같은데? 네. 자,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70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지금 내가 무슨 되게 어렵게 나온 거예요. 이 시험 문제는. 정말 어렵게 나온 거예요. 무슨 품을 구하서 가야 되는 문제예요? 완성품을 구해야 되는 최악의 문제예요. 이 문제가. 최악. 근데 대부분의 시험 보러 가면 뭘 주어져? 완성품을 알려주고 해요. 근데 모를 경우를 대비해서 가르친 거고요. 지금부터 재료비부터 평균법일 때부터 구해볼게요. 이거 답 맞춰본 거고 한번. 자, 재료비 구하라고 나왔으면 평균법. 지금은 무슨 법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선인선출법. 그러니까 잘 봐. 시험 문제는 평균법 아니면 무슨 법? 선인선출법을 시험 문제를 내. 근데 이 중에서 뭐 나올지는 나도 몰라. 이해하나요? 재료비 구하라고 할지, 평균법에 가공비 구하라고 할지,
선입선출법에 재료비 구하라고 했지. 평균법에 가공비 구하라고 할지는 몰라. 근데 지금은 뭐 나온 거야? 선입선출법에 무슨 법? 가공비 구하라는 게 나가는 거야. 근데 이걸 주어졌으면 편했는데 얘를 주어지지 않고 밑에 표를 구하면 우리가 더 헷갈렸네. 근데 쉽죠? 이것만 따라가면 얘를 평균 완성 구하라는 거 할 때 단기 착수량에다가 뭘 더하라고 그랬어 내가? 기초를 더하고 뭐를 빼면 된다 했어? 기말을 빼면 얘가 나온다는 거를 여러분 외워야 돼요. 지금 못 외우지. 이 공식을 외워 이제 맨날 내가 뭐라고 할 거야? 문제 풀 때마다 요거를 적어 놓은 다음에 뭐라고 그래? 대입하라고 한다고. 자, 그럼 재료비부터 할게요. 완성품이 몇백 개였어? 700개. 기말은 몇백 개였지? 300개. 어? 300개. 그래서 재료비는 10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갔죠? 다음. 가공비는 얘가 700개예요. 근데 얘는 300개의 몇 퍼센트? 50%니까 150에서 850이 되는 거야. 어렵나요? 다음. 얘는 좀 아까 몇백 개였어? 700개였지. 기말 제공품이 300개였어. 기초가 200개? 네. 그러면 1000에서 200을 빼니까 800. 이해갔나요? 네. 다음. 이해를 했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가서 이 공식을 외웠느냐? 다 이런다니까? 이 문제만 나오면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포기. 네이버 블로그 봐. 이 문제 틀려도 돼요. 외울 수 있어. 자기 합리화 15개 중에 하나일 뿐이야. 이거 몇 점짜리예요? 그냥 하나예요. 2점짜리. 아, 괜찮지. 근데 틀릴 문제 아니지. 그렇다고 해라. 자, 근데 이게 책 보면요, 이것만 막 그래프 그려가면서 막 한 10페이지 설명돼 있어요. 막 풀이게 보면 막, 야, 내가 봐도 헷갈려. 어때, 이 공식 정말 편리해요. 근데, 그래도 헷갈리면요, 이것만 외워, 일단. 재료비만. 그럼 다 외운 거다? 진짠데? 봐봐, 얘만 외우면 끝나고잖아. 가공비는 거기다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고 완성도만. 선입선출법은 뭐만 빼면 돼. 그래서 얘도 곱하기만 하면 되잖아. 끝. 그렇잖아요? 진짜 요거 내가 이게 알려줄 수 있는 팁이에요. 지금 이 말을 봐가지고 풀라면 이거 어때요? 에? 이러잖아. 근데 이 공식에다 놓고 대입을 해보셔라. 만약에 시험 보러 갔는데 이 가공비가 뭐와 뭐가 합쳐졌다는 걸 외우라고? 여기 시험 문제 안 나왔지만 노무비와 제조감정비가 합쳐진 거다. 가공비는 가공원가예요. 노무비와 뭐? 제조감정비. 직접 다 들어가긴 해야 되지만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요거보다는 이거 공식보다는 저게 더 쉽잖아요? 네. 이거 보면 헷갈려 죽을 것 같아. 보니까 막 돌아버리네요. 자, 11번 문제. 시험 문제 폐지겨도 나오는 문제를 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11번 문제는 좀 쉬었다 할까요? 바로 할까요? 쉬었다 할게요. 이거 한참 설명해야 되거든. 자, 11번 문제는 원가 형태가 아니라 원가 행태입니다. 신기한 게 형태인데 형태라고 읽으시더라고요. 아닌가요? 행태는 뭐냐면 행동과 태도라는 뜻이죠. 행태가 뭐라고요? 형태가 그래. 형태는 어떤 형상으로 생겼나를 얘기하는 거고 모양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행동과 태도, 그러니까 어떻게 작동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즉 재료비나 농업이나 제조간접비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질을 이용하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 제가 제일 처음부터 뭐부터 하냐면 변동원가부터 하겠습니다. 무슨 원가? A4 용지 한 장 필요합니다. 아니면 뒷장에다 적으셔도 돼요. 그리고 요번에 1급부터란 얘기 아니야. 시험 보시는 분들 아마 봐서 붙으면 좋고 떨어지지 말고 그 정도로 보시고 뭐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냥 떨어지기만 해봐라. 변동원가는 변동비라고 해요. 무슨 비? 원가가 비용이나 뭘 해석하라고 그랬어? 비용이나 비로 해석해도 된다고 그랬죠? 원가 회계할 때 핵심 요소예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이해하면 쉬워요. 책에서는 이런 말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어려워하세요. 그러니까 비용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변동원가는 아예 아싸리 알려주고 시작할게요. 재료비나 농업비를 얘기해요. 재료비나 뭐? 농업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도록 하죠. 얘가 조업도라고 그래요. 무슨 도? 얘는 원가. 원가가 뭐야? 비용이라고 그랬죠. 조업도는 이렇게 생각하면 약간 거짓말이긴 한데 일의량이나 또는 무슨 량? 생산량 또는 이걸 합친 거. 이걸 뭐로 보면 돼? 조업도로 보면 돼요. 우리 조업이 순조롭다고 그러죠? 그죠? 우리 물고기 같은 거 잡으러 가면 조업이 순조롭다고 그러잖아요. 많이 잡았다는 얘기죠. 자, 그럼 봐봐. 여러분, 총 원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원가는 상승하고 총 원가는 계속 어떻게 하겠어요?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총 비용은 어떻게 돼? 원가가 비용이라고 그랬죠? 그렇잖아. 재료비와 농부비는 어떻게 돼? 계속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계속 늘어나겠죠. 그죠? 총원가는 이걸 비례한다고 표현합니다. 뭘 한다고? 그잖아. 내가 물건 생산하려면 그만큼 사람 수가 필요하고 재료비가 필요한 거지. 그런데요, 여러분들 편의점에 알바해봤어요? 1시간에 10,000원이라고 칩시다. 2시간 일하면 3시간 일하면 4시간 일하면 더 주나? 4만원. 그러면 단위당 시간당은 얼마씩? 같아 틀려? 그죠? 단위당 변동비는 뭐예요? 일정하죠. 이해갔어요? 시간당 4시간 일하면 4만원이니까 시간당 따져보면 얼마씩이야? 10,000원씩이잖아. 똑같잖아. 그죠? 여러분 최저임금제의 문제점이 뭐야? 시간 곱하기 단가? 똑같잖아. 더 줘 안 줘? 더 안 주잖아. 이게 최저임금 아니야. 그죠?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문제점이 뭐예요? 근데 우리나라 최저임금 받는 거 가면 막 다른 나라 가면 몇 배씩 하고 임금이 어쩌고 하죠?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막 다 어디 와서 일하고 싶어 해. 우리나라 와서 일하고 싶어 하죠? 베트남이 15만원, 20만원 정도 한다나? 30만원 한다나? 뭐 그렇다고 하던데? 지금 많이 올랐을라나? 중국이 한 50만원 안 된다네요? 최저임금이? 18만원에서 30만원 사이라고 돼? 중국도? 자, 그렇대요. 자, 근데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의 문제는 뭐냐면 물가가 오르지 말아야 되는데 최저임금 오른 만큼 못 오르는 거야. 물가가 올라. 그러면 결국은 임금이 오른 거야, 안 오른 거야? 안 오른 거죠. 이게 이제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오히려 물가가 최저임금보다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에 중산층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
다음 이번에는 고정원가예요. 무슨 원가? 이종원가. 고정비용이죠. 고정비. 무슨 비? 고정비. 내가 봐도 원자인가? 나 글씨 못 쓰니까 알아서 봐. 자, 얘가 무슨 도? 조업도. 조업도. 얘가 뭐? 원가. 원가. 저기 우리 학원 월세가 있다고 칩시다. 100만 원이라고 칩시다. 얼마? 내줘. 한 달치만 내줘라. 자, 한 달 얼마라고 그랬죠? 그러면 수강생이 20명이어도 월세는 얼마? 수강생이 100명이어도 1000명이어도 어때요? 월세가 임차료가 어? 임차료가 어때? 똑같죠? 어제 우리 학원 세금 나왔죠? 슬퍼라. 내일 버튼 눌러야 돼. 자, 형경식 통장 내일 열어. 자, 쏴주면 돼. 이런 것들 있죠? 맨날 감가상각비 이런 거. 뭐? 이 비용은 수강생 수에 따라서 틀려져 같아? 같죠? 월세도 어때요? 똑같죠? 수강생 수에 따라서 내일 세금 내야 되는데 틀려져? 똑같죠? 그러니까 뭐야? 총원가는 뭐야? 일정이에요. 그죠? 총원가 뭐다고? 그런데 봐봐. 자, 우리 월세가 40만 원이라고 칠게. 얼마? 계산하기 쉽게. 40명이야. 수강생이. 그럼 한 명이 월세를 얼마씩 책임지는 거야? 10,000원씩 책임지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수강생이 80명입니다. 5,000원. 160명이면 2,500원. 320명이면 1,250원. 어? 네, 계산이 맞죠? 1,250원. 어떻게 돼요? 수강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단위당 잘 봐. 고정비는 감소지. 그잖아. 수강생 수가 늘어날수록 비용이 어떻게 돼? 줄어들잖아. 이해가? 그래서 여러분들 음식점에서 박리담회로 파는 데들 있죠. 뷔페들 있잖아. 7,000원 뷔페, 한식 뷔페. 돈 막 톡 이렇게 막 서식게 보내요. 겁나네. 나 세금 내라는 거. 자. 이해갔어요? 그러니까 그 식당 중에 그런 데도 있어요. 뭐 뷔페들 있죠. 뭐 2만 원 뷔페, 뭐 15,000원 뷔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들이 보면 돈이 안 나올 것 같죠. 저 사람 돈 남나? 근데 왜 남나? 뭐가 줄어들기 때문에 비용이 어떻게 돼요? 늘어날수록 원가가 어떻게 돼요? 감소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저는요 짜장면 2,000원으로 팔면 망하는 줄 알았어요. 네. 우리 짜장면 2,000원으로 팔면 그 집 어떻게 해요? 인산 니네 집 가보면 그런데 돈이 남는 거예요. 자, 다음 이제부터가 조금 요거까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월급 받는 건 어때요? 월급 받는 건 일하면 일할수록 어떻게 돼요? 받는 급여가 여러분들은 주 우리나라 40시간제 주 52시간제 월급은 적게 받는데 신랑이 200만 원 받는 걸 보내 300만 원 받는 걸 보내 여러분들은 신랑 80시간씩 시켜 이해하죠? 여러분들은 몇 시간 하고? 20시간 하고 자, 네? 하루에 4시간씩만 딱 좋잖아요? 자, 지금 우리나라 시간 32시간제 만들려고 하고 있죠? 지금 몇 시간?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저희 학원에 저번에 젊은 청년이 있는데 생산직단계가 있거든요. 근데 얘들은 야근을 해야 뭐가 늘어나? 시간의 수당이 1.5배잖아요. 이걸 해야 임금이 어떻게 돼요? 많아지는데 주 40시간 딱 끊어버리니까 주말에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있어 없어? 못이요. 그러니까 임금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을 떠나더라고요. 급여가 너무 작다고. 물론 사람의 삶의 질도 중요하지만 또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 어떨까라는 선택제, 시간. 네? 시간 선택제가 낫지 않을까라는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이 돈 더 벌고 싶은 사람은 그걸 선택하고 근로계약서를 명시하고 낫지 않을까요? 물론 불법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자, 다음에 이번엔 주는 뭐 무슨 비? 자, 이거는 내가 쉽게 가르치는 방법이 있어. 이거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전화 무슨 요금 있죠? 전화? 통신 요금. 또 이것들의 특징이 뭐지? 통신 요금하고 전기 요금하고 기본 요금 있죠? 여러분 잘 모르지만 사실은 비밀이 숨어 있어요. 핸드폰에는 전부 다 기본 요금이 있습니다. 원래 무슨 요금? 그래서 기본 요금이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고정비고요. 무슨 비도 있어? 변동비도 있죠? 그래서 요거 그래프 없애버리면 이렇게 돼요. 그래프가 통신요금이나 뭐가 이만큼이 무슨 요금이라고 생각하면 돼. 예, 시험 보러 실제로 이렇게 이 기본 요금이라고 하면 안 돼. 이해를 뭐 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한 거지. 그래프가 이렇게만 보이지. 그러니까 이렇게만. 이게 무슨 요금 있다고 생각하면 돼. 이만큼 이렇게 외우면 쉽다는 얘기죠. 저 핸드폰 요금 이제 얼마 쓰고 있으세요? 10만 원? 우와. 10몇만 원도 있어요. 노래 14만 원인 것 같던 저거 우리 아무데. 현경 씨 얼마예요? 3만 원 얼마? 지은이 얼마야? 제 8만 원 넘어갈 것 같은데. 딱 맞아? 통신요금이 4, 5만 원 넘어가면 안 돼. 저는 8부급 포함해서 4, 5만 원 넘어가면 안 돼요. 안 돼요. 무료폰 받으시면 돼요. 최신폰이 필요하세요? 왜? 왜? 솔직히 쓰는 건 그래 깁잖아. 저렇게 안 하면서 카톡도 잘 안 하잖아. 카톡도 귀찮잖아. 띡띡띡 귀찮았잖아. 이제 막 귀찮을 때쯤 됐는데 난 인스타그램 있잖아. 막 맨날 누구 뭐 사진 찍어도 자랑하고 밥 먹는 거 자랑하는 거 그만 보고 싶어 막. 그래? 막 꽃 옆에서 막 이러면서 막 이러고 내가 걔한테 맨날 그래. 그만 보내 이씨. 그래. 다음 주는 뭐가 있어? 고정비. 이게 예제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저희 집안에 이 예제가 하나가 있어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혹시 젊은 친구 중에 돈 벌고 싶은 친구 있으면 남자예요. 여자는 안 되고 여자분은 일이 힘들어가지고 진짜 죽을 각오로 일을 하고 싶다, 돈 벌고 싶다 하는 남자의 성실 안에 있으면 보내도 돼요. 돈은 많이 벌어. 자, 우리 학원 애들 보내니까 한 3, 4일 못 버티는데 한 달 버티면 버티는데 네. 저희
주로 이제 운영을 하는데 저희 형이 잘하는 게 뭐냐면 천안 시내에 딱 들어가자마자 공터 있는 이렇게 있어 가보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저희 형이라는 사업장인데 거기 100평 빌리는 게 땅만 그냥 땅 100평 빌리는데 200만 원이었어요. 얼마? 땅 부지만 쓰는 거예요. 근데 나는 형한테 야물 이런 거에서 200만 원 써. 근데 여기다가 형은 돈만 생기면 재료를 일하죠. 우레탄 이런 저기가 사업을 하는데 재료를 무조건 사. 무조건 사서 뭐예요? 챙겨가는 거. 저 형이 주특기예요. 자, 근데 200평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재료가 금방 차지. 그래서 또 몇 평을 얻어? 또 100평을 얻었더니 새가 또 200에다가 얼마 추가됐어? 200이 추가됐어요. 근데 쌓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 또 부족이야. 그래서 형이 지금 300평 거기 부지를 다 그래서 한 달에 600만 원씩이었는데 지금은 300만 원씩 올라가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가가 어떻게 돼? 이렇게 계단식으로 면적에 따라서 단가가 계단 모양으로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뭐에 따라서? 임차 뭐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또는 두 번째 공장장들 생산량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줘요. 무슨 티브? 인센티브. 이만큼 생산하면 얼마 더 주고 얼마 더 생산하면 얼마 주고. 이해가나요?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걸 우리가 준고정비. 그래서 얘를 계단 모양이라 해서 무슨 원가? 계단 원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좀 아까 통신요금하고 전기요금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다 해서 무슨 원가? 혼합 원가라고 해요. 여기서 시험 문제가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러면 자 이제 문제 대비해 볼까요? 여기 봐봐. 지금 단위당 원가입니다. 무슨 원가? 수강생이 늘어날수록 원가가 어떻게 돼? 줄어드네? 그죠? 그럼 이거 고정원가지. 무슨 비? 고정비. 이 중에 고정비에 해당하는 뭐가 있어? 임차료. 그죠? 임차료. 자, 1번. 상하수도 요금은? 이거는 뭐야? 쓰면 쓸수록 어떻게 돼요? 이 요금은 어떻게 늘어나죠? 그럼 뭐야? 변동비가 되겠죠? 다음. 연료도 어때요? 재료비도 무슨 비? 재료비도 무슨 비? 변동비. 그죠? 다음. 연료도 어때요? 쓰면 쓸수록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집에 겨울에 난방비 어떻게 돼? 쓰면 쓸수록 올라가죠? 내가 깜짝 놀란 게요. 저번 달에 40 얼마 나온 것 같아요. 관리비가. 그래서 40 얼마 나왔네. 그래요. 근데 어제 관리비 냈거든. 내가 그냥 32일까지 내야 되잖아요. 어제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26만 얼마 나왔는데 와 왜 이렇게 찌급이야? 그랬더니 난방비가 어떻게 되냐? 안 나온 거잖아, 그지? 난방비가 그만큼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감소한 거죠? 안 쓴 만큼 안 나오는 거죠. 그럴 때는 뭐 왜 이렇게 꽁똥 같아, 그죠? 말 내던 걸 안 내면 꽁똥 같고 안 내던 걸 내려고 하면 슬퍼. 자, 제가 엄청나게 길게 설명했는데 저 중에서 하나 나온 거예요. 근데 한 번에 익숙해지지 않아요. 제가 시험 볼 때까지 한 4-5번은 더 적을 것 같아요. 그동안 외워요. 근데 한 번 그려보면 확실히 이해가. 다음 11번, 12번 별표. 제가 개별원가 계산하고 종합원가 계산해서 시험 문제 꼭 나온다고 그랬죠. 그런데 아까 제공품 있죠. 평균법, 선입선출법. 이게 종합원가 계산이었죠? 이게 월말 제공품은 뭐? 제공품자 나온 건 뭐라고? 종합원가 계산.
외워두면 편합니다. 제공품 나오면 뭐라고? 13번. 주사업장 총괄 납부라고 기억나세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주사업장 총괄 납부. 나중에 ERP 할 때 아주 자세히 배워요. 이거에 대해서. 주사업장 총괄 납부하고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우는데 기업을 어차피 움직여야 되니까. 자, 사업장이 있어요. 그러면 신고는 따로따로 합니다. 뭐로? 신고는 따로따로 합니다. 납부를 어디서 해? 주사업장에서 뭐를 해? 납부를 한 군데서 하는 겁니다. 얘가 뭐야? 신고는 따로따로 합니다. 이해갔죠? 주사업장 총괄 납부가 이해갔어요? 납부만 몇 군데서? 한 군데서. 정리됐어요? 그럼 1번 왜 틀렸어? 모두 들어갔지. 내가 문제 풀 때 요령 알려줬죠? 안 알려줬나? 반드시 뭐뭐만 안 알려줬나? 결코. 왜 처음 듣는 들어가지? 자, 여기 회계도 마찬가지다. 그게 커발도 그런데 봐봐. 첫 번째 뭐? 반드시 뭐뭐만 결코 항상 모두 뭐 나오면? 모두 나오면 다 정답이죠? 왜? 완곡한 표현이죠? 두 번째, 잘 모를 때 하라는 얘기야. 보자마자 막 이거 막 시끄러워야 뭐 찾지 말고. 자, 없다, 아니다 이런 거 부정적인 거 다 정답. 왜? 이거에 반대가 있는 거죠? 세 번째, 좀 어렵게 낼 때는 뭐뭐는 뭐뭐이고 뭐뭐는 뭐뭐이다. 앞뒤가 어떻게 됐어요? 뒤 바꿔 놓는 거죠? 이런 뉘앙스는 10중 8구 다 정답이에요. 예. 그래도 모르겠다. 옛다. 긴 거. 자. 내가 자격증 시험 볼 때 붙은 요령이야. 실력에서 붙은 게 아니라 이해하죠? 실력이 아니라 이 네 가지의 평범한 진리로 붙은 거예요. 옛날에 한때 내가 자격증 따라다니는 게 취미인 시절이 있어요. 자,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시시하더라고. 재미가 없더라고. 진짜 여러분들 한번 해봐.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문도 있죠? 그래프 그려져 있는 문제는 땡큐 하셔야 돼요. 왜? 그 그래프 보면 답이 보인다. 진짜 땡큐야 진짜. 그럼 여러분들 그래프 나오는 순간 포기해버리지. 그리고 시험 볼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진짜 이 한 끗 차이로 갈려. 문제를 꼼꼼하게 천천히 읽은 사람은 정답을 맞춥니다. 그런데 문제를 빨리 읽잖아?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문제 풀고 있어요. 이게 별 뜻 아닌 것 같아도 해보면 차이 납니다. 진짜 모르는 문제일수록 천천히 읽어봐. 진짜 다 보입니다. 천천히 읽으면. 자, 그러면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공급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딱 정해져 있어요. 용역 수입을 인정하면 이거 인신매매 인정하는 거지. 그잖아. 용역 수입이면 사람을 수입하는 거 인정하면 되냐? 용역 공급을 몰라서 그지? 용역 수입은 인신매매요 이거. 그렇게 외우면 쉬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재화 공급이 뭐야? 물건을 판매했으니까 무슨 세 내야 돼? 부가가치세. 재화를 수입할 때도 뭐 내야 돼? 용역 공급이 뭐냐면 그 상품 외를 제공했으니까 부가가치를 제공했으니까 얘도 뭐 내야 돼? 세금을 내야죠. 그런데 용역을 수입하면 그걸 사람 수입하는 것도 들어가죠. 그러면 되는데 실제로 그러고 있지만 여러분들 솔직히 해외
쉬우라고 한 소리야. 진짜 그런 뜻을 하죠. 이래야 기억할 거 아니야. 자, 다음. 그러니까 용역 수입은 안 된다. 이런 얘기.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ILO라고 국제노동기구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내외국인을 차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정치인분들이 나와서 뭐 외국인분들 임금을 차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아무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돼요? 안 돼요? 네, 안 되는 겁니다. 그거. 그리고 생각해봐. 우리나라 자녀가 미국 가서 일하는데 그 나라 사람하고 차별해서 일한다고 생각해봐. 화나지. 그래서 당연히 똑같이 인정해 주는 건 맞는데 이제 최저는 인정을 해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자, 15번 문제. 이게 매입세 공제가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시면 쉬워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부가가치세를 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매입세액 공제는 세금을 내겠다는 얘기요, 안 내겠다는 얘기예요. 이만큼 안 내려고 인정받겠다는 얘기예요. 세금을 뭐 하려고? 안 내려고 하는 거야. 그죠? 여러분, 면세 사업자가 물건 살 때 세금 안 내요? 내야죠. 얘는 내야 됩니다. 맞아요? 얘는 내야 됩니다. 다음. 과세와 면세 겸용 사업자의 관련 수수료 비용의 매입세액은 인정돼야죠? 아, 참. 소모품 매입세액은 아니지. 면세 사업자는 해봤자 공제가 뭐 돼요? 해봤자 매입세액 할 필요 있어 없어 얘들은. 면세 사업자니까 할인금 못 받죠? 그러니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얘들은. 세금 내는 건 맞아요. 할 때 내는 건 맞지만 매입세액 인정은 못 받는 거지. 어차피 뭐니까 면세니까. 다음, 얘는 과세 매출분이니까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인정이 돼야죠? 세 번째, 이 문제는 아니에요 원래는. 근데 왜 인정을 했냐면 얘는 정답은 아마 2번하고 3번 했을 것 같은데 1000cc 미만은 인정된다고 그랬죠. 기억나? 그래서 이 사람은 착각한 게 있어. 그거를 개별 소비세라고 했으니까. 무슨 소비세? 사실은 개별 소비세 하는 순간 얘가 몇 cc 이상이야 이게? 1000cc 이상인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얘는 매입세액 인정돼 안 돼? 안 돼요 원래는. 그런데 얘는 몇 cc를 안 써줬다고? 1000cc 안 써줬다고 인정됐을 뿐이야. 그러니까 억지로 다 만든 거지 실제로는 얘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4번 접대비도 매입세액 불공이라고 그랬죠. 얘도 불공이죠? 그래서 정답은 정확한 건 2번이고요 3번도 답으로 할 수 있으나 억지죠. 다음 여러분 거래처 등록 들어가서 거래처 이거 등록해 주세요. 무슨 등록? 그리고 이거 해주세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들어가서 요거 수정하는 것까지 해주세요. 이것만 하셔야 돼요. 요거는 저랑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이 이겁니다. 1급 시험에서 떨어지는 이유는 이거 틀려서 그럽니다. 대차 타입 틀어진 거 맞추는 방법. 이대로 하면 안 돼요. 제가 알려줄 겁니다. 순서. 제가 천하무적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자, 먼저 적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자, 자, 한번 해볼게요. 전기분 무슨 상태표? 재무상태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고칠 거 있어 없어? 왜냐면 지금 보험료를 고쳐야 되는데 보험료는 자산자본 부채가 아니니까. 그러면 얘는 이렇게 나가면 되겠네? 자, 절차대로 온 것 뿐이에요. 일부러 절차대로. 사실 안 들어가도 상관은 없는 거지. 문제를 이해한다면 나중에 이해하는 단계에서는 들어가지 않아도 돼. 이해 안 갈 때는 무조건 뭐 대놓으면 돼 이거. 순서대로 하는 거죠.
다음 전기분 어디로 들어가? 손익계산 들어가는데 보험료가 필요가 없죠. 얘는 F5키 눌러서 뭐 해버려? 또는 얘를 뭐로 고쳐? 0으로 0으로 하던가 F5키를 뭐 하던가 삭제하던가. 정리됐어요? 보험료 찾았어요? 여기 하면 안 되는데 했다는 얘기잖아 지금. 말뜻이 따라왔어요? 안 되시면 저 부르세요. 자, 아직까지 안 지쳤어. 자, 다음 빠져나가고. 자, 그 다음 순서가 뭐야? 전기분 어디야? 여기다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보험료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보험료를 500만 원. 아이고, 아이고야, 나 지쳤나봐. 자, 치킨이 필요해. 자, 아이고. 보험료 얼마? 500만 원.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적으라고 그랬지? 자, 이거 봐봐. 칠판 봐봐. 원가 명세서 가서 고친 다음에 당기 제품 제조원가를 찾아서 뭐 해라? 메모하라고 그랬죠? 적었어요? 아, 물론 이거 난 머리가 좋아요. 외울 수 있어요. 그럼 외워. 자, 됐어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이해 못해도 돼. 그 순서대로 따라만 와. 오늘은 자, 이제 적었죠? 나 지운다 이거. 자, 여기 자 109, 259, 000. 자, 종료. 얘를 원가 명세 다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오라고 했어 내가? 전기분 봐봐. 제조원가 명세 그 다음에 제품 어디? 전기분 손익계산서로 들어와서 제품 매출원가야 상품 매출원가 있다고 그 들어오지 말고. 그러면 당기 제품 제조원가 이거 틀리지 금액이? 맞아? 얘가 자동으로 반영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얘를 적어야 돼. 얼마였어? 109, 250, 000 맞아? 수정했어? 확실해? 놓친 사람 나 불러야 돼. 됐나요? 자, 그래서 엔터 쳐요. 엔터 쳐야 완성이 된 거야. 확인. 얘가 좀 그 자리에 X 나오지 말고 엔터 쳐야 돼요. 이게 실수하시는 분들 있어. 그럼 입력 안 된다고 그랬어 얘들은. 자, 그러면 자동으로 반영이 당기순이익이 변했어요. 여기. 하지만 이거 적을 필요 없어. 원래는 적어야 되는데 책에서는 막 해답에서 적으라고 해. 근데 그럴 필요 없어. 닫아 그냥. 닫아. 전기분 어디로 가 여기? 잉여금 닫아. 그 다음에가 잉여금 뭐로 가라 했어?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안 맞아. 이거를 뭐를 해요? 불러오기를 해요. 지금은 같을 거예요. 왜 같냐면 원가하고 환관비하고 뭐만 했기 때문에. 바뀌었기 때문에 금액은 변화 없겠죠? 하여튼 여러분들은 뭐 눌러야 돼요? 불러오기. 빠져나가. 다음. 그 다음에 전기분 무슨 상태표 들어가? 재무상태표 들어가. 잘 들어? 지금은 대차 차익이 없어요. 어차피 금액이 서로 뭐 됐기 때문에. 서로 상객이 됐기 때문에 틀린 건 없지만 시험 보러 가서는요. 잘 들어? 얘를 2월 잉여금을 지워. 다. 시험 보러 가면 여기가 빨간색으로 금액이 틀린 것들이 나올 거예요. 신경 쓰지 말고 뭐해? 지워. 엔터 치면 여기 빨간색으로 틀린 금액 나와? 이걸 그대로 여기다 적어. 3이 뭐였지? 845 009. 그럼 아무리 금액이 틀어져도 대차 차익 어떻게 돼? 맞게 됩니다. 얘가 나 여기 자, 물론 지금은 서로 상계됐기 때문에 안 해도 되지만 시험 보러 가서 절차대로 이렇게
끝났어요. 지금은 이해 안 가는데 몇 번 해보면 좀 이해가요. 자, 그래서 이걸 맞췄어요. 다음,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서 일반 전표 들어갈게요. 7월 29일 거는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저 차량을 처분했는데 왜 돈을 못 받았는데 어음을 만기가 됐죠? 그런데 왜 미수금이야? 상품의 어음을 받았으면 미수금이죠? 그게 사라지는 거죠. 상품회로 받은 어음은 미수금입니다. 그래서 미수금이 사라지는 거예요. 좀 어렵죠 이거? 상품일 때는 받을 어음, 지급 어음이 많은데 받을 어음이 맞죠 지금은? 근데 이게 받을 어음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상품이 아니죠 차량은. 이제 상품의 어음은 받을 어음이나 지급 어음이 아니라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이라고 그랬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2번은 쉬운 문제라고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장기 차입금을 갚는 상황이에요. 이자 비용하고. 장기 차입금하고 뭐를? 이자 비용을 뭐 하는 상황이야? 통장에서 지급해서 갚는 상황이에요. 입력해보실래요? 1번 7월 29일 일반 전표. 차변에 무슨 예금? 보통 예금. 대변에 미수금. 거래처 들어가야 됩니다. 채권 채무는 왕창중고차였나? 자, 다음 7월 29일 말고 다음 거 가보겠습니다. 거래처는 F 뭐누라고 그랬죠? F2 2번 8월 31일 차변에 장기 차입금이 사라져요. 대금을 지금 갚는 거예요. 장기 차입금을. 대신에 차변에 이자 비용이 영업의 비용입니다.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요거는 꼭 입력해 주시고 3번은 기다리세요. 별표 치세요. 시험 문제 팩 죽여도 나옵니다. 천기누설 해드릴게요. 자, 제가 무슨 누설 했다고 그랬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 요즘에 퇴직금을 두 가지 중에 선택해야 돼요. DB형 아니면 DC형을 선택해야 됩니다. 원래 책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시험 빨리 보느라고 좀 빨리 들어왔죠. 자, 둘 중에 하나 이거 나중에 가르칠 겁니다. 책으로 다시 DB형하고 뭐하고? 근데 간편하게 좀 설명할게요. DB형은 회사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회사에서 선택해서 관리를 맡기는 거예요. 이럴 때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돼요. 뭐가 된다고?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돼요. 대변에는 통장에서 얼마가 나갔어? 쉽게 해서 직원들 퇴직할 걸 대비해서 통장에다 뭐 해준 거야? 이체를 해준 거죠, 직원들?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확정 급여형일 때는, DB형일 때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됩니다. 그런데 DC형이 안 나왔죠? 둘 중에 하나 나와요. DC형일 때는 여기가 퇴직급여가 돼요. 개정과목이. DC형일 때는 뭐? 개정과목이 퇴직급여. 이거는 뭐냐? 그 종업원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 투자 형태를 누가 선택해? 종업원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 저거 하나 솔직히 변화 있어 없어? 큰 차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선택하는 이 관리 주체가 회사에서 해주느냐 아니면 누가 하느냐 근로자가 하느냐의 차이야. DB형은 누가 회사에서 관리하는 거고 DC형은 근로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선택할 때 그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고위험군으로 할 거냐 저위험군 믹싱할 거냐 이런 거 물어요. 저는 다 고위험군으로 해놨어요. 왜? 그렇게 생겼잖아 제가. 여러분들은 안정형으로 할걸? 아니야? 자, 다음 3번 문제 반드시 나온다 하겠습니다. 4번. 외상매입금을 지금 10월 1일은 이런 상황이에요. 외상매입금을 갚는 상황이에요. 외상매입금을 뭐 하는 상황? 갚는 거야. 그러니까 차변의 외상매입금은 부채 감소. 무슨 감소? 좀 어려워요. 이런 거 어려운 거 할 때 집에서 한 번씩 쳐다보는 센스. 대변에 통장에서 얼마 지급하고 당좌 예금에 그럼 100만 원이 부족하대요. 그럼 안 빠져나가 마이너스로 빠져나간다 했어. 그거를 당좌 차월 또는 단기 차입금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뭐로 하래요? 당좌 차월 사용하라 했으니까 당좌 차월 사용하시면 돼요. 말이 없으면 단기 차입금으로 하셔도 됩니다. 다음 5번 문제는 아주 쉽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제조부 동그라미. 무슨 부? 제조부로 하는 얘기는 공장이죠. 공장은 급여라고 안 하고 임금을 해야 돼요. 뭘 한다고요? 임금을 한다. 이해가시죠? 제조부니까 공장이죠. 임금을 한다는 거. 차변에 뭐? 똑같습니다. 공제학계 얘가 예수금이고 나머지가 통장에서 직원들한테 싸줘야죠. 자, 임금 320 대변은 예수금 빼고 보통예금에서 283만 6,100원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여러분들 6번이 무슨 문제냐면 대손충당금하고 미수금하고 상계처리 했었대요. 그런데 대손충당금을 모으게 됐어. 세상에 못 받을 줄 알았는데 그걸 받게 됐어. 그러면 통장에 보통 예금에 돈 110만 원 들어오고 대손충당금 다시 뭐 시켜야 돼? 정리시켜야지. 그런 얘기예요. 근데 미수금이기 때문에 120 몇 번? 120번이 미수금이니까 121번에 대손충당금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이거 말대로 이해가요? 못 받을 상황이었는데 대손충당금을 썼었는데 받았으니까 원래대로 뭘 시켜야 돼? 원위치 시켜야지.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6번이. 다음 여러분 메인 매출 전표는 오늘 생략하려고 그래요. 몇 문제 이거? 요거는 제가 가르쳤었어요. 여러분들이랑 기억나시나요? 6문제 생략할 거고요. 문제 4번에 1번 이것도 메인 매출 전표 수정하는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음 2번도 이거는 이것도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 하는 거라 생략해뒀다가 하겠습니다. 자 문제 5번 결산 일반 전표에 12월 31일로 이동해 주세요. 자 메인 매출 전표는 우리 읽은 문제 다음 주에 풀 때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걸 한번 가르쳐줬었죠 제가. 살짝 한번 가르쳤죠. 자, 여러분 9월 1일입니다. 지금 며칠? 지금은 12월 며칠이고요? 31일이고요. 결산이니까 감정을 이입하세요. 지금 예금이 1억 5천에 4%면 얼마냐면 600만 원입니다. 얼마? 선생님 나 모르는데? 그럼 1억 5천만 원 곱하기 몇 퍼센트? 4% 해보면 되지? 이해가요? 얼마라고 이자가? 600만 원. 그것이 몇 년 동안이야? 그럼 올해 9월부터 내년 언제까지야? 8월 달까지죠? 자, 600만 원을 12로 나눠주세요. 그럼 한 달에 얼마치씩이에요? 50만 원치씩이죠. 그죠? 그런데 언제 거를 하래? 기간 무슨 분? 경과분이면 올해 거 이자를 못 받았다는 얘기네? 경과분이니까. 경과분이면 올해 거고, 미경과분은 내년도 거 선급비용 처리하는 얘기잖아. 그런데 지금은 응? 자, 올해 거를 못 받았으니까 선수 수익이고 아까 지금은 못 받았으니까 미수 수익 얼마? 50만 원치씩 90, 11, 12 몇 개월? 4개월. 그래서 미수 수익이 얼마? 200. 대변에 이자 수익이 얼마? 200. 그죠? 왜 200인지 이해갔죠? 집에 가서 보셔야 됩니다. 다음 2번 문제. 여러분 지금 취득이 해가지고 지금 중요한 거는 공정가치까지 지금 12월 31일에 결산일이니까 그러니까 주식을 1억 2천 얼마에 샀는데 300에 샀는데 주식 가격이 얼마가 됐어? 1100만 원 증가했네. 그래서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얼마 늘었어? 1100만 원. 맞아요?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 얼마 발생한 거야? 자, 입력해 보시죠. 지금 12월 며칠? 31일. 물론 이거 어렵다는 거 이해합니다. 지금 설명 듣고 집에 가서 한번 더 찾아보셔라 이런 얘기예요. 매일 매출 전표도 찾아보시고요. 내일 일찍 들어오셔서 한번 입력 쭉 한번 해보세요. 네, 싫구나. 내가 쉽게 포기해요. 자, 다음. 그러니까 2번 문제는 주식이 얼마치 들었어? 자산이 1100. 그래서 평가 이익이 얼마 발생한 거야? 3번 보죠. 현금 가부족 원인이 밝혀졌어? 안 밝혀졌어? 그러면 부족하니까 대변은 현금 가부족이니까 뭐라고 하면 돼? 현금 가부족으로 하면 되죠? 현금 잔액이었으면 현금, 그지? 잡손실 뭐로 하면 돼? 지금은 현금 가부족으로 하면 돼요. 자, 다음. 여러분,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월부터 몇 월 달까지? 영업의 수익. 자, 수익과 비용은 무슨 계산서? 손익계산서 들어가면 되죠? 월계표도 괜찮고요. 자, 영업의 수익 찾아보시죠. 영업의 수익입니다. 1월부터 몇 월 달까지? 5월 달까지. 손익계산서 들어가서 몇 월 달까지? 5월까지. 영업 뭘 찾아? 외 수익을 찾습니다. 찾았어요? 다음 2번은 볼 것도 없어요. 가장 많은 거래처라고 나왔죠? 거래처 나왔고요. 중요한 거 발급 건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들어. 매출 세금 계산서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메인 매출장. 제일 좋은 건 두 번째. 부가가치 누르면 세금 계산서 합계표라는 메뉴가 있어요. 부가가치 찾았어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 여기 위에. 여기 앞만 뒤져도 없어. 여기 부가가치. 오케이? 세금 계산서 뭐 여기 합계표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3번. 이건 쉽습니다. 일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매출 세금 계산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공급가액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뭐 신고서 들어가면 되겠죠? 4월 1일부터 몇 월까지? 4월 1일부터 6월 며칠까지? 30일까지.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영세율의 뭐라고 했어요? 세금 계산서 발급분이니까 요거죠? 3천만 원 나오죠? 자, 됐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4번 있죠? 일반 전표 7월 5일 들어가서 차량 유지비 계정을 뭐 해버리고 지워버리고 하라는 거 이거는 나중에 하시고요. 시간 되시면 여기 메인 매출 전표 있죠? 여기 7월 20일부터 여기 다 보시면서 네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고생 한번 해보시죠. 답 있으니까 제가 이것만 이해하라고 그랬죠. 매출이냐 뭐냐 매입이냐를 먼저 판단하라고 그랬죠. 네, 그리고 서울 정답 보면서 한번 입력해 보세요. 그러셔야 실력이 좀 늡니다. 제가 다음 주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한번 눈에 익숙해 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녹화하겠습니다.